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용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학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학교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과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에서 시작해서 점점 떨어지는 교권 문제 등 최근 우리나라에는 학교와 관련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혹은 내가 가야 하는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광용의 안전한 법률 시즌2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용입니다. 오늘은 학생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쿠스틱 플라워의 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네. 두 분 학교 생활은 어땠습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고요. 네. 노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논 것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요. 최고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가 약간 인문계가 아닌 예고를 다녔기 때문에 예고에서 잘 놀 텐데, 그죠? 놀기는 많이 놀았죠. 네. 예고하고 인문계 보통 일반 고등학교가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일단 선후배 간의 그런 선후배 위계 질서가 엄하죠. 예. 사실 폭력도 많이 당했고. 그래요. 예. 우리 조카도 발레를 전공했는데 학교 갔더니 그냥 입학하기 전부터 위계 질서가 얼마나 엄한지 한번 제가 학교 방문해서 그냥 선후배들 모아놓고 혼내준 적이 있는데. 아니, 성인이 되기 전에 일단 군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덕분에 군생활은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기도 하지만 젊은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쌩쌩 다니고 그런 일도 좀 오토바이 훔치는 일도 많고 말이에요. 그죠? 저희 때 많았습니다. 자전거 훔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나요? 저희 학교는 오토바이는 없었고요. 어때요? 친구들은 많았죠. 많았죠? 네. 같이 타고 뒷자리 타고 다니고 안 그랬어요? 아니, 타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요. 폭주족은 아니었고. 예. 오늘 오늘 그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자료 영상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A씨는 경찰입니다. 어느 날 A씨는 폭주족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들을 잡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폭주족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들은 A씨를 보자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폭주족을 자동차로 따라가며 수차례 경고를 했고 무리하게 운전하다 폭주족과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폭주 행위를 하던 학생이 크게 다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학생에게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예, 잘 보셨죠? 네. 잘 듣고요. 두 분은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최고 씨 어떻습니까? 경찰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게 어차피 공무집행 중에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따로 책임이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다. 나인씨는 어때요? 과한 좀 진압이었으면 경찰관한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많이
오토바이만 안 탄 분하고 뭐 오토바이 한 번이라도 탄 분하고 입장 차이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두 분이 일기 토론, 열띤 토론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이렇게 공무집행 중이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좀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 다치지 않았나, 이 부분은 경찰관의 좀 과실이 더 크다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사실 뭐 공권력 그러니까 업무 네.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뭐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뭐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권력이니까 그 손해배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던 거지. 근데 과하게 한 거예요, 과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도망간 그 폭주 학생도 잘못된 거지만, 분명히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뭐 더 빨리 가서 뭐 추월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막는다든지, 예? 아예 뭐 뒤에서 위협을 줘가지고 아예 못 가게 만들다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충돌까지 해가면서 다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쳤는데 정도가 너무 심한 거지, 지금. 그죠? 이건 좀 너무 과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있다. 당연한 거죠. 네. 저는 뭐 일단 이 경찰관 같은 경우는 공무 집행 중이었고 하지만 이 폭주족은 도망을 간 거예요. 경찰이 쓰라 그랬는데도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겠죠. 물론. 그러다가 경찰관도 사실 치고 싶어서 친 건 아니에요. 이 폭주족이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폭주족이 달리면서 약 올렸겠죠. 요리조리 오토바이니까. 사실 차보다 더 이런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면서 엄청 요리조리 피해 다녔겠죠. 그러다가 경찰이 이렇게 더 가게 되면 뭔가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위험만 사실 하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돌이 일어났는데 그 폭주족이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게 공무 집행 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관의 잘못은 저는 없다고. 그 말씀 중에 지금 그게 지금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해서 진압을 했다는 거 자체가 약 올라서? 아니죠. 열받아서? 아니죠. 뭔가 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대로 가다가 대전까지 가요? 앞에 차한테 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인도로 가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네. 거고, 어쨌든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도 그건 안 되죠.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추월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게 이런 겁니다. 그 폭주라는 학생이 도망가다가 지 실수로 자기 과실로 해서 자빠져요. 이렇게 뒤엔 쫓아와 위협스러워. 본인이 느끼기엔 그래. 예? 공포도스럽고. 그런데 다 자빠졌어. 근데 누가 쫓아와. 예? 그런 공포심이 넘어졌다고 하면 오히려 그 뒤에 따라오던 경찰관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 스스로 자빠졌으니까. 네? 하지만 박았어. 그게 자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아니면 실수를 해서든 간에 너무 가깝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박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돌이든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쳤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예? 과잉진압이죠. 쉽게 말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도 아닌, 좀 과했다. 앞에 가로질러서 추월해가지고 막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도 있었을 텐데, 꼭 부딪혀가지고 충돌이나 추돌로 인해서 진압을 해야 될만 했는가, 그럴만 했는가,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다쳤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예? 누구한테 배상을 합니까?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배상보단 제가 볼 때는 일단 법적인 책임은 못 면합니다. 이 경찰관은. 과잉진압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폭주족이 어찌됐건 도주를 하는 상황에서 이 경찰관은 어쨌든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인 씨 말씀대로 추월을 해서 제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하지만
뭐 뒤에 바싹 달라붙어서 경고를 사실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이렌으로 확성기라 그러죠. 확성기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붙었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만약에 오토바이가 어떤 이유가 됐든 예를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이 안전거리 이런 미확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거는 그 안전거리 미확보랑은 별개 문제거든요. 사실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추돌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더라도 일부러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부러는 안 하죠.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2차 피해가 사실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오토바이가 도망가다가 예를 들어 도주를 하다가 일반 시민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제압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부러 박는다든가 이런 건 사실 아니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박았을 경우는 그러니까 책임을 100%까지는 저는 100%까지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공무집행 중이었고 7대3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과잉 진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과실을 어떻게 따지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도망간 학생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만 진압 자체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굳이 그렇게 추돌할 수밖에 없었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수도 방법은 있어요. 많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제 결론을 내자면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찰관의 그 강경 진압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경찰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이러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굳이 방법은 여러 가지였는데 충돌을 할 수밖에 만들었을까? 왜?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학생이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다. 사람이 불구가 거 쉽게 말하면 누군가 분명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배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좀 심하게 제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차피 제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적으로 친구가 다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관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다가 됐던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 경찰관은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일단 공무 집행 중이었고 사실 그 폭주적인 그 고등학생들 이 미성년자들이 사실 더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충돌을 어쨌든 오토바이랑 해서 어쨌든 이 고등학생이 다친 거니까 어쨌든 이게 그 사람이 그 경찰이 일부러 갖다 박아야지 이래서 박은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박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었을 여지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찌됐건 공무집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찰관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첫 토론부터 아주 어렵네요. 이거 뭐가 정답일까요? 일단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봐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인씨도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 결론은 아리까리하긴 해요. 아리까리하긴 한데 일단 이거 부분 올 때 일단은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여쭤봐야겠죠? 여쭤보시죠. 네, 토론 잘 봤습니다. 그러면 나인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폭주족이 만일에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한답시고 나서다가 추돌을 당했을 경우는
경찰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래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렇죠. 경찰이니까. 네.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관은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인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제가 나입니다. 참, 최고의 선택을 하네요. 폭주족이 단순히 도망만 가는데 경찰이 폭주족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로 뒤에서 추돌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추돌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거는 일단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일부러 만약에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돌을 했다면 그거는 경찰의 만일에 강도가 이건 뭐 단순한 네. 폭주족입니다만은 상황이 강도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간다. 금거를 해야 되겠다. 끝까지 안 잡혀. 경찰이 가서 추돌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나온 얘기잖아요, 중간에. 그죠. 그건 어떨까요? 뭐 그렇다면은 저는 어쨌든 경찰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법을 너무 몰라.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네. 네. 이게 단순히 폭주족이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뭐 가는 사람인지 뭐 그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지나치게 뭐 제한한다고 그럴까 책임을 너무 많이 묻는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경찰이 제지를 서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제지를 하고 정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경우 그런 게 아마 선진국의 경우에도 그냥 발포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서 뒤추돌만 해도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우리 경찰이면 경찰력 행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경찰의 경고나 권고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갔는지도 좀 불분명하고 하니까 어쨌든 경찰이 추격해서 다소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월해서 길을 가로막는다든지 길을 봉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러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총기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일부러 추돌했다 옆으로 갖다 대는 건 모르겠는데 일부러 추돌했다 하면 아마 책임을 지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위기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라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폭주족이 막 도망가는데 경찰이 이렇게 길을 가로막았다.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바리케이트를 치고 가로막고 있는 데 가서 폭주족이 가서 들이받았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다 옆으로 회전하려고 하다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폭주가 결국 스스로 또 과속으로 달리다가 도망하려고 쓰러졌을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경찰이 어떤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사람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일부러 발포를 한다든지 또 뭐 추돌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아마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 치안 유지에도 목적에도 맞는 것 같고 경찰이 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야지 뭐 다치지 않도록 범죄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도 그냥 고의 가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하기를 바라는 그런 뭐 제도는 아니지 않겠나 경찰 제도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사건에 있어서 만일에 아마도 이제 폭주족이 도망가니까 가까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추돌을 했을 경우는 몰라도 일부러 추돌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추돌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약간의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경찰에 면책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다들 어느 한 경우를 예상하고
말씀하신 거라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뭐 틀렸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다 맞다고도 얘기할 수도 그럴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엎드려합시다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엎드려합시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으로 생각되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지만 비인기 종목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두 분 이 영화 다 보셨죠? 예, 네,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좀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 뭐 영화 보고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았죠? 네. 하정우 연기 잘한다. 뭐. 성동일 감독은 어때요? 아, 이쁜 딸을 뒀다. 뭐. 그 영화 보고 뭐 특별히 느낀 점이 뭐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나인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둘 다 좀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비인기 종목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더 개선이 됐으면 그래요. 그 이제 그런 종목에서 실제 우리가 거기서 뭐 그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나라 네. 상황에서 뭐, 그죠. 예. 종목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네. 그런 전문급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과 같이 이미 거기에 종사해왔던 사람이 와서 한국 선수로 뛴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아주 그 종목에서 매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예, 오늘 어쨌든 준비 영상 먼저 보시고 오늘의 주제가 뭔지 네. 알아보고 또 한번 열띤 토론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1996년 전라북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식 종목 중 하나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됩니다. 이에 전 어린이 스키교실 강사 박종삼이 국가대표 코치가 되어 선수들을 모으는데요. 전 주니어 알파인 스키 미국 국가대표였다가 친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 입양인 밥. 여자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이트클럽 웨이터 흥철. 밤낮으로 숯불만 피우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고깃집 아들 제복.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짐이 버거운 말없는 소년가장 칠구. 그런 형을 끔찍히 사랑하는 4차원 동생 봉구까지. 방코치는 이들에게 금메달을 딴다면 엄마와 살집이 필요한 밥에게는 아파트를, 흥철, 칠구 봉구 형제, 그리고 제복에게는 군 면제를 약속합니다. 그 후부터 그들의 헝그리한 금메달 도전기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스키점프 국가대표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진행 요원의 실수로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면 과연 국제대회위원회는 선수의 부상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야 할까요? 자, 영상 토론 준비해야 되는데 영상 잘 봤죠? 네. 잘 봤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심판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얼마 전에 뭐 테니스 게임에서도 아, 비가 오는데 계속 게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수들이 아주 미끄러운 상황이고 네. 또 게임을 중단하면 뭐 지고 있는 사람들 유리한 상황이고 뭐 그래가지고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도 뭐 눈이 아주 많이 오는데 시야가 아주 가려진 상황에서 게임을 계속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에
어떤 책임을 누구한테 지어야 될지, 그죠? 어떻습니까? 최고신 어때요? 일단 뭐 오심이라는 건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는 사실 맞는 건데 네. 이제 사람이 어쨌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뭐 오심이라든지 이런 실수는 충분히 발생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어쨌든 그것도 경기의 일부기 때문에 심판도 뭐 얼굴 수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때요, 나인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오심을 저질렀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졌다고 봤을 때 심판도 경기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네. 경기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열띤 토론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진행요원 네. 심판한테 저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왜요? 아니, 일단 뭐 말씀하세요. 왜 없습니까? 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운동 스포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죠. 상당수 기간, 뭐 4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국가의 명예도 있고 개인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심판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심은 어느 스포츠에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오심이라고 하더라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오심을 줄여야지 그게 공정한 스포츠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심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오심입니다. 요즘에 네. 굉장히 불거졌죠. 근데 지금 이런 영화의 지금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예? 안개가 자욱해요. 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경기를 진행해야겠대. 빨리빨리 소킹하고 싶은 거예요. 경기를 끝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경기가 끝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자, 뛰었어요.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져. 선수 생명에도 이제 끝난 거야. 예? 몇 년을 준비했어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몇 년을 준비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올림픽 한번 나가기 위해서, 예?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 바로 앞에서 그 경기 운영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선수는 선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예?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이 경기위원회에서도 그냥 묵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경기 진행을 했던 이 심판이 잘못했다고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혀진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면 어차피 또 난리가 났겠죠. 뭐 네티즌들은, 뭐 국민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제소를 또 신청하고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걸 밝히겠다고 해서 밝혀요. 예를 들어서 경기위원회에서. 예? 아주 다행히 밝혔을 때 이 심판이 잘못된 거야.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뭐 재경기를 한다든지. 아니 예? 그러니까 나인 씨 말씀대로 그 오심으로 인해서 경기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네. 이 심판은 오심이 판명이 났어요. 네. 그랬을 경우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재경기라든지 사실 이런 건 없고 징계를 받겠죠. 심판은 심판 징계 몇 경기 받고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벌금도 내고 하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농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챔피언 결정전에서요.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뭐 버저비트 시간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재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그게 만약에 명명백백히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증거가 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스포츠맨십에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만약 결정이 되면 다시 재경기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데 이런 국내 경기에서도 이러는데 국제대회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친구는 뭐 금메달 후보야. 누가 봐도 메달권에 있는 후보예요. 이 선수야.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편파 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경기 운영을 해서 선수가 다칠 정도까지 이런 운영을 한 거야. 세계 모든 사람들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시청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증거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럼 당연히 재경기가 안 되더라도 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저번에 런던 올림픽
기억나시죠? 거기에 런던 올림픽 기억나죠? 네, 거기에 펜싱 경기 있었습니다. 펜싱 경기에서도 분명히 오심이 있었어요. 랩배였나요? 뭐 잘 모르겠네. 하여튼 네, 아,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아, 예. 기억나시죠? 아, 예. 분명히 거기도 명백한 오심이었어요. 하지만 재경기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얼마나 분통 터졌습니까? 그쵸? 그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거예요, 오심은. 네, 그럼요. 없어져야 돼요. 하지만 이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기 중에 있는 거는 심판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를 고유 권한을 심판이 이런 상황에선 자기가 판단했을 때 뛰어도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경기를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건 전적으로 심판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뭐 조사가 들어가서 뭐 징계를 받는 거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감당할 부분이지만 국가적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예? 심판은 사실 저는 심판에 크게 책임은 없다고 생각해요. 심판이 왕이 아니에요. 근데 오심이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근데 그 오심이 하지만 뭐야? 이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경기 운영에서 차라리 책임을 져야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아니 사실 심판이 손해배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어차피 그 말씀대로 그 안에서 소속돼 있는 사람이야. 예? 그 사람이 손해배상할 거 없어요. 당연히 뭐 벌금이 나오고 뭐 제재를 하겠지. 제가 말한 건 심판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심판은 제재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지만 이 선수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선수를 위해서라도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치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위 월드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랭킹도 있을 거고. 그쵸. 분명히 그럼 다시 뭐 재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 이미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재경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네. 뭐 선수에 대한 뭐 배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경기위원회에서 주던지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심판이 잘못한 건 당연한 건 명백한 거고 그 심판이 제재하고 뭐 이 사람이 선수한테 손해배상 해줘 이게 아니에요. 제 말은 손해배상 해줄 게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의 뭐 복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한 거고 당연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심판은 50만 심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또 묵인한 경기위원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월드컵 같은 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스위스전이었죠. 저번 월드컵 스위스전처럼 스위스전이었죠. 분명히 부심은 옵사이드 올렸어요. 하지만 주심이 그걸 묵인하고 어쨌든 경기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한국이 졌고. 테러당했죠. 테러당했죠. 하지만 그 경기만 보더라도 재경기는 없어요. 재경기를 그렇습니다.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국제 올림픽 역사상 뭐 올림픽이 됐든 월드컵이 됐건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재경기를 한 적은 거의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릴게요. 일단은 게임 중에 이런 경기 중에 심판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을 가지고도 알면서도 본인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한 선수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경기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경기 후라도 사실 조사를 해서 조사가 심판의 오심으로 판명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심판에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경기를 묵인했던 경기위원회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오심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오심도 경기의 일부고 그런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찌됐건 심판은 고유 권한이에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이건 뭐 사실 진행 유무를 따지는 거가 심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게 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다쳐서 뭐 다치게 된 건 안타깝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이 심판이 전적으로 뭐 책임을 지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딱 보면 좀 이 토론 같은 경우에는 또 스포츠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좀 민감했던 거는 맞아요. 그죠?
최국 씨도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 좀 법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오심은 없어져야 돼요. 당연히 없어져야 네.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우리 또 변호사님께 또 여쭤봐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자, 여쭤보시죠. 그래요. 예, 나인 씨한테 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그러면은 경기 결과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디오 판독이 허용 안 되는 심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네, 있죠. 비디오 나중에 판독해 본 결과 이렇게 명백한 오심일 경우에 네. 승부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그런 승부대로 넘어가고 다른 그 경기위원회의 룰에 따라서 재경기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네.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음. 분명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들하고 뭐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그런 게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경기위원회나 뭐 IOC나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심판들을 제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 주고 뭐 벌금을 주든지 아니면 자격 정지 이게 고작이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놔야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로 할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피해가 뭐 경제적 피해도 있고 사실은 그죠? 그렇죠. 네. 또는 뭐 신체적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이 그래요. 너무 뭔가 좀 네.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럼 최고 씨한테 물어보겠는데 이제 경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만일에 뭐 아주 그라운드 사정이 도저히 테니스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뭐 스키 점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누가 봐도 네.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속행했다. 이럴 경우에 경기 자체는 뭐 경기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경기 성분은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책임이 없을까요? 일단 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어쨌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 예. 그래요. 뭐 그런 견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한데 뭐 아마도 이제 경기 결과 즉 승부에 대한 책임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경기위원회의 그 룰에 따라 승부에 대한 뭐 제소 절차, 뭐 재경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또는 뭐 그저 즉석에서 또 비디오나 뭘 판독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 경기위원회에서 정한 아니면 경기 뭐 연맹 이런 데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행요원의 실수로 승부가 잘못된 것이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뭐 청구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또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통상 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상해. 그라운드가 약간 미끄럽다. 축구하는 경우 비 올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완전히 그 얼음 바닥에 대해서 축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계속 하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중단해야 되면도 안 했다라 누가 봐도 이게 무리한 경기 운영이다. 이렇게 볼 때도 아마 상해에 대한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승복을 하고 그 경기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대체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겠고 그야말로 고의적인 어떤 경기 운영이라든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경기 운영이면 막 법원에까지 가져오면 손해배상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잘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잘 아시죠? 종전에 전화로 개인의 정보나 어떤 통장 번호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사건이고, 스미싱은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캐낼 수 있도록 하는, SNS를 통해서 통신을 보내서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의 정보를 캐내서 또는 그분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금융자산을 빼가는 그런 사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라 가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률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범죄들이 점조직으로 이렇게 조직적인 범죄로 저질러지고 있고,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이 범죄는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상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에 가짜 홈페이지에 들어오도록 해서 하는 소위 파밍이라는 그런 수법도 있고, 오늘날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싱,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기 사건, 즉 전자통신 범죄 사기 사건을 방지하려면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보나 주민등록번호의 전 번호를 다 알려달라든지, 또는 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든지, 통장의 비밀번호 뭐 이런 걸 가르쳐 달라고 할 경우에 전화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알려주지 말아야 되겠죠. 또 출처 불명의 컴퓨터 파일이나 또 메일이나 스팸 통신은 보지도 말고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일에 이런 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결국 할 수 없이 112로 경찰 신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인터넷진흥원 118로 전화해서 이런 사기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신고하는 게 옳겠고요. 1332 금융감독원에서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환급구제 상담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1332번입니다. 또는 정부종합민원으로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대해서 환급받는 절차를 정해놓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낸다든지 금융감독위에 내는 겁니다.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하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의견 및 질문을 주시면 이를 참고해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품질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놀드 파마 100% 통수가죽 방한 부츠. 명성으로 역사를 이어갑니다. 무려 20만 켤레 판매 돌파. 이제 역사는 신화가 됩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의 품격.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따뜻해진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저가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뜨겁게 눈보라 속에서도 뜨겁게 아놀드 파마 부츠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아놀드 파마 부츠 1961년에 탄생하여 무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그 명성을 그대로 방한 부츠에 담았습니다. 정말 기품 있고 우아한 디자인이죠. 이 안에는 폭신폭신한 밍크 보아털이 발목까지 감싸줘서 정말 후끈후끈하고요. 겉은 쿠션감과 발목 보호를 위해 여기 패딩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100% 통소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추운 겨울을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후끈후끈한 밍크 보아털이 발바닥부터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발목까지 쭉.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100여 개의 기공으로 숨쉬는 깔창. 분리형이라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하게.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두 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두 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디자인도 꼭 살펴보십시오. 아놀드 파마가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장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아놀드 파마의 품격입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 외피. 격이 다른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에 우아한 스티치 처리. 유러피안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 뿐만 아닙니다. 고급 지퍼로 신고 벗기 편리하고 양말에 걸리지 않게 안쪽 덧댄 처리. 여기에 발목을 싹 감싸는 발목 보호 쿠션까지. 캐주얼에는 물론 정장에도 세련된 매치.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국내에서 직접 제조, 국적 불명 저가 제품들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겨울엔 역시 발이 따뜻한 게 최고죠.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아놀드 파마는 따뜻하면서 디자인이 좋아서 일석이조예요. 저도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위에 아무리 외투를 걸쳐도 정말 이 뼛속까지 추운데요. 이걸 신으니까 정말 따뜻합니다. 이 발이 시리면은 몸이 몇 배나 더 춥게 느껴지고 건강에도 해롭죠.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는 통소가죽 안에 이렇게 푹신한 밍크 보아털이 두툼하게 감싸고 있고요. 숨구멍이 있는 분리형 깔창으로 세탁하기 좋고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저런 조심하셔야죠.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또한 유연성이 뛰어나 무려 10만 번을 접었다 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견고함까지. 몇 년을 두고두고 신어도 튼튼하게. 그 위에 깔고 또 깔고 기능성 3중 바닥창. 100여 개의 독립구멍이 있어 통풍이 잘 되는 분리형 깔창까지. 세탁이 쉬워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내부 전체에 고급 밍크 보아털을 쫙 깔아 후끈후끈.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그런데도 사과 한 개보다 가벼운 초경량이라 하루 종일 신어도 편안합니다. 잠깐! 털이 숭숭 빠지고 봉제가 허술한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20만 명이 선택한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합성 피혁 일부만 소가죽 절대 아닙니다. 천연 소가죽의 견고함, 신축성, 우아함 그대로 담아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어보신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명품 브랜드, 품격이 다릅니다. 1961년 탄생하여 50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역사를 창조하지 않으면 명품이 아니다라는 그의 명언처럼 항상 도전하고 항상 최고를 추구했던 브랜드. 그 이름에 걸맞는 통소가죽 방한 부츠. 일반 정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급스러운 스타일.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통소가죽 방한 부츠. 꾸덕꾸덕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가볍고 따뜻한 최신 소재 밍크 보아털로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쭉 발목까지 찬바람 완벽 차단.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직장인 출퇴근길에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 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한겨울 낚시나 여행, 레저 활동에도 동네 나들이 하실 때도 미끄럽지 않고 따뜻하게 연로하신 부모님과 소중한 분에게 올겨울 최고의 선물.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발이 따뜻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이 소가죽에 이 털 수북한 것 좀 봐. 정말 너무 따뜻하다. 한 번 사면은 1, 2년만 신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 재질, 브랜드 잘 따져보셔야죠. 무려 20만 명이 선택해서 더 믿을 수 있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립니다.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 작년 가격 그대로.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두 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두 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신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